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차세대 친환경차, 코로나 시대에 주목받는 수소차와 또 관련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시장에 2차 전지가 여전히 계속해서 유효한 테마이긴 합니다만 전기차 관련주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최근에 또 수소차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사실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친환경성이 사실은 부각되면서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유럽 지역 이쪽에서 사실은 환경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내세우면서 친환경 또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수소차가 어떤 전기차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각국 정부들도 정책적으로 거기에 대한 백업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전기차, 그러니까 주행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전기차를 굉장히 친환경차라고 얘기하는데요. 불가피하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한다든지 네. 또 전기차 자체를 제조하는 과정, 또 전기차에 충전하는 과정에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산화탄소를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자체는 주행 중에는 굉장히 친환경적이지만 전기차 주변 시설, 인프라나 주변 어떤 소재들이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수소차가 원천적으로 그런 어떤 친환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 어떤 자동차의 형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강점은 뭐냐면 충전 방식이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휘발유를 기본적으로 차에 넣듯이 예. 비슷한 시간대에 길게는 한 1분 정도면 완충이 가능하거든요. 차 한 대 완충이 가능한 반면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3시간, 4시간씩 그렇죠. 충전해야 급속 되는. 충전을 해도 한 30분은 걸리니까요. 맞습니다. 예. 예, 실제 제가 급속 충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시간은 몰랐는데요. 네. 굉장한 시간이 좀 걸려서 불편함 많이 느끼는 그 분들이 많고요. 예. 실질적으로 한 번 충전해서 달릴 수 있는 전체적인 주행 거리 자체도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는 점에서 보면 네. 수소차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전기차보다 향후에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초기에 전기차 생산보다는 수소차를 먼저 앞질러서 실시했지만 사실은 전기차 시대가 먼저 오면서 네. 지금 뒤늦게 전기차에 따라잡았지만 어쨌든 간에 수소차 시장이 앞으로 활성화된다 그러면 오히려 먼저 시작했던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뒤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또 유럽 국가들에서 수소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실제 이제 조금 전에 그 앵커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지금 수소 트럭 및 수소 전기차 트럭을 만드는 지금 니콜라라는 업체가 예. 스펙을 통해서 상장이 되면서 지금 뉴욕 증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가가 33달러에 상장이 됐는데요. 제가 간밤에 보니까 69달러, 지금 네. 시간 내에서는 70달러 넘는 거래를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2배 이상 올랐네요. 지금 IPO에 대비한 가격으로 보면 2배 이상 그 주가가 올랐고요. 실제 네. 니콜라는 지금까지 매출이 단 1원도 없는 5년 동안 매출이 한 푼도 없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예. 미래의 성장성만으로 수소 트럭이라는 성장성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미 실적을 내고 있는 다른 수소차 관련주들은 훨씬 더 크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들이 우리 수소차 관련주들의 어떤 주가 흐름을 부양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그 수소 전지 연료 스택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스택이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일종의 전기차의 배터리와 비슷한 네.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전체 수소차 그 생산 원가의 한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네. 이 스택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어제 주가가 가파르게 뛰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 어제 주가가 두 자릿수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네. 3월 19일 저점 대비해서 지금 석 달 만에 주가가 24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도 200%가 넘는 그 주가 상승세. 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수소 발전용 연료 전지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그룹이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월에 4,400원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지금 24,000원대까지, 24,400원대까지 무려 한 6배 가까운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수소차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흐름은 굉장히 무서울 정도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수소차가 역시 친환경성 그리고 높은 경제성, 뭐 충전도 쉽고 주행거리도 긴 그런 여러 가지 기존의 전기차가 갖고 있던 약간의 약점들을 조금 뛰어넘는 그런 장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수소차가 최근에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으려면 뭐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사실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최근에 이 수소차가 관심을 받고 또 수소차 관련주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 그 배경에는 정책적인 지원, 정책 이슈가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그렇게 주목받았던 이유도 네. 미국이라든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또 유럽에서 전기차 관련 국가 보조금들이 네. 기본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그렇죠. 상승세를 가파르게 견인했고요. 사실 전기차도 그 자동차 가격만 보면은 맞습니다. 이거를 누가 사나 싶었는데 그만큼 보조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또한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들은 뭐 전기차, 수소차 마찬가지지만 일반 지금 그 화석 연료에 비해서 충전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충전 시설도 사실은 사회적 인프라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적 인프라를 깔아주려는 정부의 어떤 지원들이 또 분명히 존재해야만 차를 몰고 가는데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차를 몰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전기차는 인프라가 지금 꽤 깔리면서 전기차 보급이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네. 향후 수소차 같은 경우도 어떤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향후 수소차를 육성하겠다라는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수소차 주가의 핵심적인 동력이 되겠다라는 건데요. 네.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수소차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도에 지금 수소차 생산량을 10만 대까지 늘리고요. 2040년에는 620만 대까지 늘려서 예. 세계 1위 수소차 생산 국가가 되겠다라는 네. 야심찬 계획을 지금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 또한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도 또 호재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관련 유관 단체들뿐만이 아니고 정부 부처들이 지원하는 제1회 이제 수소 모빌리티 쇼라는 그 수소차와 또 수소차의 인프라와 관련된 모든 산업이 총망라된 그 대규모 그 쇼가 열리거든요. 예. 일종의 모터쇼 같은 건데요. 네. 이게 이제 7월 1일에 국내에서 열리면서 국내 수소차 업체들의 단기적인 시세 흐름도 굉장히 상승 흐름을 받고 있다라는 그렇겠군요.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독일 같은 경우 이 수소차를 육성하기 위한 수소 경제 육성 계획을 발표했고요. 지금 이제 7월 한 8일쯤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네. EU 같은 경우도 수소 육성 그 전략을 발표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장 내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제1회 수소 모빌리티 쇼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또 수소차에 대한 붐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유럽연합에서 이제 수소 육성 전략 또 뭐 독일에 이어서 이제 7월 8일에 내놓는다고 하니까 정말 7월이 어떻게 보면 뭔가 수소차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EU의 이런 수소 육성 전략 국내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나요? 네, 사실은 이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 차세대 미래 친환경 차를 전기차 위주로 사실은 그 육성을 해왔었고요. 네. 수소차를 강하게 키우겠다라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이 정도 아시아 국가들이었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정책적으로 후원을 하겠다라는 그렇군요. 이제 그 시그널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겠군요. 예, 기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여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수소보다는 전기차 위주의 정책들이 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서 아시아와 유럽 이 두 대륙에서 본격적으로 수소차가 육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정책들을 주목하는 거고요. 예. 정책 자체가 굉장히 야심차기 때문에
때문에 수소차의 향후 성장 가능성이 엄청난 드라이버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지금 올해 20억 유로 정도 되는 유럽의 수소 관련 시장을 2030년까지, 그러니까 향후 10년 내에 1,400억 유로까지 키우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무려 70배까지 키워내겠다라는 그러네요. 게 지금 이제 그 EU의 계획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정책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그 그린 수소, 그러니까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를 충전하는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현재는 일단은 그레이 수소, 그린 수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네. 그레이 수소는 기존에 이제 천연가스에서 들어가 있는 메탄 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지금 수소차까지는 그레이 수소를 많이 썼던 이유는 그레이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은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썼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그린 수소,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예 없는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기존의 공기 중에 널려 있는 이산화탄소 속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예. 그래서 이제 그린 수소라고 하는데요. 이 그린 수소 생산 방식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예 없고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오히려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 네. 다만 그 추출 방식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제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려웠었거든요. 네. 근데 유럽에서는 향후 2년 내에 이 그린 수소 제조 단가를 그레이 수소 단가까지 낮춰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그린 수소 관련 추출 관련 기술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예. 세 번째 포인트는 수소,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권 시장이 전 세계에 형성돼 있지만 수소 관련해서도 국제 거래 시장을 만들고 또 클린 수소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국가들을 연맹을 형성해서 전체적으로 이 시장을 키워나가겠다라는 노력을 동시에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향후에 수소 경제 핵심 축이 아시아와 유럽 이 두 시장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이 EU 시장, EU가 발표할 수소 경제 구축 계획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EU 같은 경우 이제 그 선진국들 중에서는 선제적으로 이 수소 경제를 키우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네. 향후에 이제 수소 경제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기존에는 아시아 중심이었다면 이제 예. 아시아와 유럽 그래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효과 또 글로벌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본격적으로 수소 경제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기까지 가장 큰 관건이 이 배터리 가격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었고 그것을 많은 업체들이 노력 끝에 점점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로 배터리 시장 또 전기차 시장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건데 수소차 역시도 이 수소 추출 과정의 어떤 그런 제조 단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이것이 또 수소차 시장을 저변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변수, 관건이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드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경쟁력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아직까지 수소차 경쟁력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니콜라 같은 경우도 지금 네. 2023년이 되면 수소 연료전지 트럭을 양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경제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정도 주행 거리가 나올 수 있을지. 네. 지금 이제 그 니콜라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으로 1,290km를 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주류 시장에서는 이 수소 그 트럭, 수소 연료 전기 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비관적인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향후에 그걸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이 수소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의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가려면 네. 전기차 배터리가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배터리 자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예. 장거리를 달리기 어렵고 차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수소차는 배터리 전체, 수소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스택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요. 또 수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번 충전에 완충에 오랜 먼 거리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시내에서 주로 주행하는 승용차보다는 오히려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차에 훨씬 더 좀 그 적합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니콜라가 초기에 트럭이라든지 픽업 트럭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수소차 시장이 전기차와 차별되는 그런 시장이 열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앵커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수소차 자체를 만드는 생산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요. 예. 또 연료가 되는 수소를 추출해내는 과정에서의
단가가 여전히 휘발유 생산 가격에 비해서 한 50% 이상 높거든요. 그래서 수소차를 구매하는 과정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수소차를 계속 끌고 다니는 어떤 관리하는 비용도 유지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빨리 낮출 수 있느냐가 향후의 수소차 시장의 성장 속도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기차만큼이나 이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건 사실인데 역시 그 과정에서의 걸림돌, 넘어야 할 그런 장애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극복해 나갈 주체가 바로 이제 개별 기업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대표 기업 현대차가 수소차 관련해서 상당히 앞서 나가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넥소라는 유일한 그 수소차가 있는데요. 이 수소차를 만들 수 있는 완성차 업체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뿐이고요. 네. 전 세계를 봐도 일본의 도요타, 혼다 정도 이 3개사가 거의 각축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어쨌든 간에 이 현대차가 수소차 시장의 성장의 핵심적인 과실을 따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이 수소차 관련 테마주의 핵심적인 부분은 현대차가 그 자리매김해야 된다라는 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차가 수소차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여전히 판매량 자체가 좀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출시 첫 해 한 1,000대 정도를 판매했고요. 예. 작년에 이제 4,000대가 넘는 그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이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렇죠. 올해 목표가 이제 10,000대 정도인데 과연 이제 10,000대를 판매할 수 있을지가 조금 아직은 미지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현대차가 차지하는 매출 중에서 화석 연료차, 휘발유나 디젤로 가는 차가 대부분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주가에서는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수소 경제로 전환이 가장 빠른 운신의 폭이 빠른 어떤 그 기업 사이즈가 작으면서도 전환이 그때그때 빠르게 가능한 어떤 수소차 관련 재료라든지 소재, 부품 관련주들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뭐 저번에 이제 조선주를 볼 때에도 조선 기자재 관련 회사들, 네. 관련 주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소차 관련해서도 현대차도 물론 기술력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지만 현재 아직 수소차 판매 시장 자체가 아직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부품 소재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그렇다면 현대차 외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수소차는 맨 처음 시작한 국가는 일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왕성하게 이 시장을 키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EU 시장도 지금 수소를 키우겠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이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주요 업체들은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중소기업들 중에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차를 움직이는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은 스택이거든요. 네. 스택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셀 하나하나 전기를 발생하는 셀을 여러 개 묶어 놓은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예. 패키지를 우리는 스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 스택이 전체 생산 원가의 한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소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대부분 돈은 이 스택을 만드는 업체, 또 스택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그 돈을 대부분 벌어들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스택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업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하 프롬테크 같은 경우가 네. 핵심적인 거의 이제 그 한두 업체거든요. 지금 예. 상하 프롬테크하고 현대모비스 정도가 이 부품을 지금 스택을 생산하는데요. 네. 그 핵심적인 과실을 다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그 스택에서 그 전기를 생산하면 그 연료를 그 탱크 내에 저장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소 연료를 탱크에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 탱크 자체를 만드는 업체, 아까 말씀드렸던 일진 다이아 같은 업체가 예. 핵심적인 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스택과 이 그 연료 탱크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화학업체들의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크라는 업체는 이 제어 모듈, 수소 제어 모듈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지금 최근에 한 석 달간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을 했고요. 지금 이 그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분리막을 만드는 그래서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분리막을 생산하는 유일한 원천 기술을 가진 국내 업체 코롱 머티리얼스가 존재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스택에 그 전기를 끊었다가 또 연결시켰다가 하는 가스켓을 생산하는 업체, 평화홀딩스라는 업체도 존재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연료를 생산하는 그 연료 전지를 만드는 업체, 국내에서는 이제 지금 코롱
코롱 그 머티리얼스, 아까 말씀드렸던 또 두산 퓨얼셀 네. 이런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관련주들로 꼽히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도 이미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연료 탱크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다 그 탄소 섬유거든요. 예. 이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업체가 국내 이제 효성 첨단 소재라는 업체인데요. 예. 그 종목 역시 최근에 이제 테마주로 엮여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업체들은 그 부분에서 거의 유일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유일한 공급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를 굉장히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차를 비롯해서 수소차 관련된 부품 소재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또 최근에 핫한 니콜라를 따라서 한화 관련된 주가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